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정당의 처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시장 후보들 사이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대신 주차타워를 세우기로 하면서 주차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환승 기능이 소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번째 우승을 위해 담금질에 들어간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을 오키나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화순에 37년 만에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각 정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텃밭인 호남 민심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 속에서 시도지사 후보 윤곽마저 불투명하고 시장 후보가 넘쳐나는 민주당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창당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조배숙 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호남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불평등과 불합리를 타파한 호남 정신을 전국적인 정신으로 승화시키겠다며 텃밭으로 자부했던 호남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호남 광역단체장 3곳 중 최소 1곳, 지방의회 절반 이상 당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밑바닥을 돌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평화당에 돌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역 의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한석이 아쉬운 당 사정상 쉽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는 무관하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반면 후보가 넘쳐나는 민주당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 6명이 당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경선에 위협이 되는데도 누가 어디에서 어떤 비용으로 보냈는지 당 차원에서 밝혀내지 못했다며 중앙당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 경쟁 후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인데 특히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어서 중앙당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입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하고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는 법원의 판결 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창당에 맞춰 오늘 집단 탈당합니다. 국민의당 소속의 광주시 의원과 구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탈당을 선언하기로 했고 여기에는 시의원 9명 중 8명과 구의원 25명 가운데 10여 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민평당에 합류하거나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오늘 출근길 조금 일찍 길을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광주에는 5.9cm, 곡성은 5.7cm, 장성은 3.9cm 등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 눈 소식은 없겠지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좀 더 내리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가 영하 4도로 출발해서 현재는 영하 2도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낮에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와 추위가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낮 기온 7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내일은 무려 13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에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영하 2.4도, 담양은 영하 7.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영광이 5도, 장성은 6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6도, 강진과 장흥 7도로 어제보다는 6도에서 7도가량 크게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곡성이 6도, 구례도 6도, 광양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민자개발에서 광주시 직접개발 방식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송정역에서 광주 시외를 연결하는 환승터미널 기능이 빠지고 대신 주차타워가 들어섭니다.
광주시가 내세운 이유는 민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건데 다른 이유는 없는 건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비좁고 혼잡한 역사와 만성적인 주차난. KTX가 개통한 뒤 광주 송정역은 몸살을 앓아왔고 SRT가 들어온 뒤부터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더 커졌습니다. 한 나오고 차단시키고 한 나오고 차단시키고 차 시간은 다 돼가는데 도착 시간은 그래고 그것이 불편하고 또 들어가니까 될 데가 없었다. 광주시는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며 복합환승센터 설립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째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민자 사업자인 서희 컨소시엄과는 협약을 해지하고 국토부, 코레일과 함께 직접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광주시와 코레일 모두 골칫거리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 시기는 제가 여기서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지역구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과 오랫동안 협의한 결과로 내년 6월이면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송정역에는 주차타워와 환승 통로가 만들어지고 역사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환승 터미널이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의 혼잡 문제나 심각한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결되더라도 역에서 광주 시외를 연결하는 환승 터미널 기능은 당장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는 복합환승센터에서 환승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송정역에서 시외를 오가는 교통편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승객들은 계속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내려오기 시작한 귀성객들로 혼잡한 광주 송정역. 광주 송정역에서 다시 시외로 빠져나가야 하는 귀성객들은 불편을 쏟아냅니다. 완전 불편하고 택시들이 가격도 다 다르고 이동편이 없죠. 버스 같은 거 탈 수가 없는데. 시외로 가는 환승 체계가 제대로 없어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잡기도 힘들고 비용은 부담스럽습니다. 한 6만 원 정도 나오지 해안가에 가버리면 관해를 벗어난다고 돈도 뭐 더 주라고 뭐지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좀 편하게 만들더라고. 만일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광주 종합버스터미널로 가고 싶다면 이 지하철을 타는 건 선택지에 포함될 수도 없습니다. 지하철 1호선도 새로 생길 2호선도 송정역과 터미널을 잇진 못합니다. 갈 수 있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면은 시간은 2~3배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KTX나 SRT를 타고 내려올 이유가 없죠. 광주 송정역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SRT 개통 뒤에는 2만 3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용객 폭증이 부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타워를 세운다는 건 급한 불 끄기일 순 있겠지만 이대로 환승 없는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한다면 호남의 관문이라는 광주 송정역이 과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안전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금호타이어 직원의 가족들이 과중한 업무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사고를 당한 배모 씨 가족은 일반직 사원에게 물량을 맞추기 위해 기계 다루는 법을 알려주고 무리하게 생산 라인에 투입한 것이 사고를 유발한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력 충원도 없이 인건비 증가를 막기 위해 사측이 휴일 근무와 잔업을 금지시키면서 일반직도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거즈 통산 12번째 우승을 위해 기아 선수들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우승을 위해 올해도 각오가 남다릅니다. 김철원 기자가 현지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불펜에 선 양현종이 있는 힘껏 공을 뿌립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 이후 석 달 만에 해보는 전력 투구. 토종 선수로는 22년 만에 20승을 거둔 국내 최고 투수지만 양현종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탈삼진 타이틀을 좀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시즌 때부터 목표인 것 같고 정말 탈삼진 타이틀을 꼭 받았으면 하는 그런 목표는 항상 매 해마다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루 홈런의 사나이 이범호는
지난해 프로야구 데뷔 1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통산 300홈런, 1000타점을 달성했지만 3할 타자가 질비했던 지난해 기아 타선을 생각하면 배트를 더 열심히 휘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2000경기 3000루차를 위해서 또 부상 안 당하고 잘 노력을 해서 지난해 깜짝 스타 임기영은 장점인 두둑한 배짱에다 꾸준함을 장착하기 위해 체력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빠지고 난 뒤로 그 다음에 페이스 올리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그 기복을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체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친정팀의 투수 코치로 복귀한 새내기 코치 서재영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우승을 해봤지만 아직 이제 코치가 처음이고 또 처음 된 입장에서 저도 한번 코치된 입장에서 또 우승을 한번 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12번째 우승은 물론 장기 집권을 통한 타이거즈 왕조 재건을 꿈꾸는 선수들이 오늘 또 열심히 치고 던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장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화순의 전남에서는 6번째로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순 작은 영화관은 2개 상영관에 124석 규모로 일반 영화는 물론 3D 입체 영화까지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으로 6,000원입니다. 화순 지역의 영화관은 지난 1981년 신안극장이 문을 닫은 지 37년 만에 문을 연 것입니다. 사진과 자료로 보는 기록 전시 1987 광주가 개막됐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5.18 추모관에서 마련된 이번 전시는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씨 등이 제공한 1987년 당시의 사진과 자료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는 4월 말까지 계속되며 5.18 묘지를 찾는 방문객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진보문학을 표방해온 광주 전남 작가회의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문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해외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주 전남 작가회의 박관섭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광주 전남 작가회의가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 광주 전남 작가회의는 문학적 표현의 자유와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광주 전남 민족문학인 협의회를 비롯해서 자유실천 문인협의회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참다운 민족문학을 이룩하고자 지난 1988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해서 현재 회원 약 290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문 문인단체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 같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광주 전남 작가회의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 호남 지역의 풍부한 문학적 전통은 물론 지난 광주 민중항쟁의 정신과 유지를 이어받아서 흔히 문학의 시대라고 불렸던 80년대의 한국 문학을 5월 문학 또는 민중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풍부했는데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신을 이제 계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예, 30주년을 맞이해서 지역 문학사로 정립하기 위한 각종 문학 관련 사료들을 수집 편찬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네. 이것은 우리 광주 전남 지역 문학이 가진 하나의 특성으로서의 5월 문학사로 정립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우리 5월 정신이 아시아 문학과 접목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을 해서 광주 전남 문학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아시아 문학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달 말에 네. 몽골 현지를 방문해서 몽골 작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5월 문학사 정립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친일 문학상 문제라든가 또 문단 내 성추행 논란 같은 이런 비민주적 관행들이 실은 알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문학적 상황에서 기인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문학이 어떤 지식과 추상이라는 이런 전문 영역 내에만 있을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감성이나 의식을 충분히 선도하거나 여기에 발을 맞춰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 5월 문학이 가졌던 어떤 민중문학
또는 민중의식이나 민주적인 사회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한참 문제가 됐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서도 광주와 전남 작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그 블랙리스트 3관왕에 포함되셨군요. 예. 사실 그 누구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크게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그 저희 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그 6월 항쟁 이후 10여 년의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무뎌졌던 그 문화예술계에서의 자각성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끊임없이 감시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 우리 한 사회의 윤리적 수준이나 철학적 의미가 한순간에 이렇게 물러앉는 이런 체험이 하는 네.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반복될 듭니다.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차제의 발본, 세곤해야 하면 물론 우리들 스스로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지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예, 갈수록 그 문단도 자본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앙의 주류 문학 그리고 또 상업 문학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문학은 그 갈수록 왜곡되고 있는데 왜소화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 문학이 우리 지역민들의 삶과 감성을 그대로 문학 작품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문학 주민들이 지역 문학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이 6월 항쟁 민주세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 이사장은 광주 서구갑 선거구는 한 지역구를 넘어 광주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을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과 함께 광주의 미래를 그려갈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호섭 광주시의회 의원이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호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에 따라 지역 발전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시화 문화마을 브랜드 조성 등 기존의 사업들을 계승하면서 북구를 소외계층 없는 복지도시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마을별 발전 계획의 가장 큰 동력.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이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정선 전 총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높은 기대와는 달리 지난 8년 동안 혁신학교 졸속 추진과 청렴도 전국 꼴찌 등 부끄러운 소식들이 많았다며 현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또 시민에게 교육 권력을 내주는 혁신과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혁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주 소방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지역의 화재 취약시설 360여 곳에 대해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50여 곳에서 120여 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방화시설 훼손 등 3곳에는 과태료를, 건축물 무단 증축 등 7곳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송무와 조사심의 분야에 근무할 변호사 2명을 채용합니다. 송무 분야 변호사는 소송 심판 등 법률 자문과 교육 등을, 조사심의 분야 변호사는 조사 쟁점 사전 검토와 법률 자문, 심판 등의 불복 수행을 하며 오는 2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다음 달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2018년도 지방공무원 82명을 선발합니다. 채용 인원은 교육행정 9급 75명과 공업과 시설 7명 등으로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6일부터 30일까지고 필기시험은 5월 19일에 치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교육청 누리집 시험 공고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호고속이 설 연휴 기간에 임시버스를 대폭 증편 운행합니다. 금호고속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14일부터 설 연휴 다음 날인 19일까지 고속버스 3,470회, 직행버스는 980회가량을 증편 운행합니다.
이는 평소보다 고속버스는 일평균 약 560회, 직행버스는 160회가량 증회 운행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주택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발코니 발전소를 설치하면 월 5, 6천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발전소 설치 세대는 단지 내 참여율에 따라 설치 비용을 최대 5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웃 간에 따뜻한 저녁밥을 나누는 마을 공동식당 한솥밥 카페가 광산구 하남 주공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내 혼자 사는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에게 광산구 주민들이 따뜻한 저녁밥을 지어서 매일 1,500원에 제공하는데요. 낮에는 주민 커뮤니티 거점으로 운영돼 이웃 간의 정을 키우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오디션은 오는 24일 진행되며 합격자들은 성악가들로부터 체계적으로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스치는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오는 3월 광주에서 공연됩니다. 8, 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아련한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소녀, 깊은 밤을 날아서든 고 김영훈 작가의 노래로 풀어내는데요. 안재욱과 이건명, 차지연 등 네로라 하는 뮤지컬 스타들이 캐스팅돼서 아름다운 감성을 더할 예정입니다.